네, 이렇게 잡았습니다. 도대체 회동은 언제 하는 것이냐? 기약 없는 회동. 자, 앞으로 명운을 건 여론전. 앞으로 이 양측, 이 갈등을 벌이고 있는 양측은 여론전을 계속 펼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당선인의 회동 협의가 어제 또다시 이렇게 결렬이 되면서 두 사람이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야는 강대강 대결로 치닫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수위 청와대 TF팀장인 윤한홍 의원이요. 이전 비용이 1조 원이나 든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황당하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심지어 광우병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네요. 들어보시죠. 500억도 안 되는 이전 사업을 1조를 든다고 하는 게 광우병 생각이 나기도 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1조입니까? 500억도 안 되는 사업을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청 이전할 때 4,708억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뭐 1조가 어디서 나옵니까? 경기도청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하니까. 네, 용산 이 이전 비용에 여야의 말이 계속 갈리고 있습니다. 윤한홍 의원 말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이 경기도청 이전에 4천억, 4,700억 정도 들었는데 1조는 도대체 무슨 근거냐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의원님, 네. 뭐 1조에 대한 근거가 대충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청 이전 비용으로 4,708억이 들었다는 것은 그 팩트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경기도청 이전은 이인재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청 이전 문제가 논의가 시작이 돼가지고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남경필 도지사 계실 때 이게 급무사를 타가지고 진행이 다 된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 지금은 이제 도지사가 아닌데 그 과정에 이제 공사가 진행이 돼가지고 조만간에 이제 새로운 경기도청이 이제 그 오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인재 도지사 그다음에 남경필 도지사 과정을 거치면서 결정이 된 것인데 마치 이재명 도지사가 4,700억을 들여서 경기도청을 새로 지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사실관계와 전혀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윤석열 인수위에서는 496억이 든다. 국방부에서는 5천억이 든다. 또 민주당에서는 1조 900억이 든다. 이 비용 추계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시점에서 왜 지금 이 문제로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워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하루도 청와대에 들어갈 수 없다? 아니요, 여건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이 아니고 당선자입니다. 그렇다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법과 절차는 뭡니까? 인수위법이 정하고 있고 인수위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예비비 신청의 문제라든지 또 군대를 옮겨야 되는 문제는 지금 현직 군 통수권자와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어떤 절차를 좀 지키지 않으면서 지금 발생하는 문제들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비용도 있잖아요. 496억을 기재부로부터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비비를 정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기재부는 이 예비비 신청이 제대로 산정이 됐는지 그것을 심사할 의무가 있지 예비비를 어떻게 산출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기재부에 전혀 없습니다. 중앙행정기관에 장만 예비비를 승인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뿐만 아니라 이 국방부가 5천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다양한 이 예산 추계들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국민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면은 이전을 하겠다라는 인수위원회에서 그 내역을 소상하게 국민들께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만 496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비판이 쏟아지니까 합참 이전 비용이 1,200억이 더 들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합참 이전 비용은 이미 2013년도에 합동참모본부 건물을 새로 지었을 때 이미 10년 전에 그 건물이 1,7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가지고 원가도 오르고 뭐 이런저런 자재 비용도 오르고 했을 텐데 땅값도 오르고 근데 10년 전에 1,700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합참 신청사를 짓는 그 비용이 1,200억이라 하면 어떤 국민이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전 차분하게 우리가 대통령 옮기면 이번에 집무실 옮기게 되면 윤석열 당선자만 5년 쓰고 나올 게 아닙니다. 적어도 30년, 50년, 100년을 써야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100년지 대계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30년, 50년 정도는 내다보고 차분하게 준비를 해서 해야지 이게 지금 이 나라를 온통 시끄럽게 만들 주제입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국민들이 있습니다. 네. 경제와 민생에 집중을 해야 될 시점이지 지금 대통령이 일하는 장소와 대통령이 잠자는 장소 가지고 온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워 가지고 이것이 우선입니까? 네. 저는 이것은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취임하시고 난 뒤에 찬찬히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청와대 이런저런 소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검토해서 옮기는 것에 저도 일정 부분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네. 이런 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방식을 좀 바꿔라.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저도 신문을 보면서 이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얘기한 내용을 봤는데 496억에다가 1,200억 정도 이제 합참을 옮기는 데에도 1,200억 정도가 더 든다. 이런 말을 했다는 내용들이 보도가 된 것을 봤습니다.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1조 원은 아니더라도 496억보다는 더 든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까? 그게 맞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비용이 한 500억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부속 시설들이 이전하고 그러면서 더 들겠죠. 근데 저희가 청와대를 국민들한테 돌려드리는 비용은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하기 때문에 다른 공간을 쓰니까 그런 비용들이 더 들지만 네. 그 청와대 현재 그 공간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을 값으로 계산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값이 따로 또 있다. 그렇죠. 그게 청와대라는 것은 저는 대통령 당선이 지금 안 들어가시잖아요. 안 들어가시겠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전재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들어가서 있다가 나중에 나오면 되지 뭐 이렇게 급하게 하냐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당선인께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네. 예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절대 저긴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못 나온다. 공무원들과 그 경호처와 이런 분들이 절대 나가서는 안 되는 이유, 여기밖에 안 되는 이유를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못 나가게 할 거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해 있습니다. 주셨군요. 예. 네.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서요. 그 쭉 변화하는 모습을, 변해가는 모습을 봤어요. 처음에는 사람들도 만나고 소통도 합니다. 그 안에서도 원로들도 모시고 언론인들도 모시고 해요. 근데 점점 본인이 안 만나고 비서관들하고 행정관들이 만나고 A4 한두 장으로 만난 사람들 얘기 적어서 보고합니다. 거기에 쓴소리 하나도 없습니다. 게이트키핑 다 돼가지고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고 있는 것만 보고받는 거예요.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요. 시민들과 식당에 갔을 때 시민들이 대통령을 대하는 얼굴을 보고 반가워하면 정치가 잘 되는 거고요. 대통령 보고 인상 쓰고 힘들다 그러면 나라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시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저 청와대는 궁궐이나 다름없습니다. 저기요, 저거 뭐 들어가 보신 분들도 많으시고 하겠지만 저 안에 수영장이 있어요. 네. 관저도 좋습니다. 네. 그 주방장도 요리사도 몇 명 있고요. 관리하는 사람도 많고 나무 하나하나 관리를 얼마나 잘해놨는지 돈을 얼마나 들여서 조경을 했는지 너무너무 좋아요. 저기 한번 들어가면 나오고 싶지 않아요. 아 그리고 과거에도 그 헬스 트레이너 경호원으로 뽑아갖고 대통령 저 헬스 트레이너 받고 수영 강사 경원으로 채용해갖고 영부인 저기 수영하고 이런 것들이 저 안에 다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길 들어가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선인이 청와대를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그 청와대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행복한 삶 이런 거는 국민들한테 돌려드리고 나는 검소하고 단촐하게 그리고 유럽의 정상들처럼 유럽 정상들 메르켈 보십시오. 독일 잘 통치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본인이 카트 끌고 마트에서 장 보잖아요. 네. 그 무슨 경호니 뭐니 시대에 맞지 않는 아주 옛날 방식의 그런 엄격한 경호 규정을 가지고서 안보다 경호다 이래가면서 국민들과 소통을 네. 못하게 하는 거. 전 이게 잘못된 거고요. 대통령의 가장 핵심적인 그 역량은 소통 능력이 있다고 저는 봐요. 국민들 얘기를 안 듣고 무슨 정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아무리 천재도 그건 정치 못해요. 네. 그 지금 청와대는 들어가지 마시고 나오시는 게 맞고 나머지 그런 부수적인 일들은요. 그런 거는 그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자리 잡고 질서를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용기에 대해서 내 기득권 청와대 저 좋은 거 다 포기하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일반 건물에서 집무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 이런 거에 박수 보내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청와대 대통령 있잖아요. 네. 가가지고 저 쓴소리 한번 하러 들어간다 그래요. 근데 그 청와대 문 쫙 열리고 경호원들이 의장대가 탁 사열하면서 안으로 쭉 들어가면요. 위축됩니까? 대통령 만나면 국회의원들도 내 오늘 한마디 한다 딱 했다가 아이고 잘 계십니까? 그러고 나오는 게 현실이에요. 이게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고 저 청와대는 정말 왕조국가나 전근대적인 어떤 그렇군요. 그런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 건물로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네, 이양수 의원님의 어떤 의지, 그 당선인의 어떤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
뭐 구중궁궐 자체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